스냅부터 세다 다투고 그랬었다고 말했잖아요. 고작 하루 입는 건데 그렇게 비싼 거를 써야 되나? 이건 굳이? 진짜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하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생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새해 첫 영상으로 뭘 찍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동생분들이 결혼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새해 첫 영상은 결혼 관련 Q&A로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요. 이번에도 질문들은 제 인스타그램 무물로 한번 다 받아봤고 하나하나 보면서 동생분들이 많이 질문해주셨던 것들 위주로 한번 대답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 부부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보자면, 저희는 고등학생 때 처음 만나가지고 10년 정도 연애를 하고 2022년 12월 10일에 결혼식을 올렸고요. 가족들이랑 절친들 위주로 소규모로 스몰 웨딩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결혼 발표를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결혼식 준비 같은 것도 플래너 없이 저희끼리 다 했었고, 뭐 촬영이나 이런 것도 셀프로 많이 했었으니까 우리 동생분들이 이렇게까지 스몰 웨딩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둘 다 성향이 낯선 사람 만나는 거나 새로운 자리에 딱 가는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성향이고, 우리 둘의 결혼식이니까 우리가 평소에 교류를 좀 자주 해왔던 사람들만 초대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연애를 또 10년이나 했고 또 1년 반 넘게 동거까지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굳이 결혼식에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하루 만에 다 날리는 게 썩 내키지는 않더라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둘이서 해외여행을 자주 놀러 다니거나 하는 게 훨씬 더 저희한테는 의미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스몰 웨딩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질문부터는 결혼식 관련한 정보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결혼식이 스몰 웨딩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결혼식이랑은 조금 과정이나 준비 기간 같은 게 다를 수 있다는 거 유의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결혼 준비 기간, 결혼할 때 준비한 순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거에 대해 욕심은 없었는데 식장 딱 하나만 저희가 원하는 식장에서 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장 예약하는 거를 결혼식 하기 11개월 정도 전에 미리 가가지고 예약을 했고요. 웨딩드레스랑 수트, 요거는 본식 5개월 전에 정하게 됐고, 그리고 이후로는 막 탱자탱자 놀다가 2개월 전부터 청첩장, 스냅 사진, 플라워나 디렉팅, 헤매 예약 순으로 벼락치기처럼 막 급하게 준비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는 뭐 스냅 사진 욕심도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 식 날짜가 비어있는 아무 곳에서 예약을 했고요. 헤매 예약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그날 셀프로 하려고 했었는데 주변에서 아니 그래도 웨딩을 한번 메이크업을 받아봐라, 후회 안 할 거다 해가지고 헤매 예약을 거의 막 3주 전인가? 그때쯤 하게 됐어요. 저는 뭐 결혼식에 아무런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부랴부랴 했던 건데, 스냅 사진이나 헤매 같은 거 내가 원하는 샵이나 딱 지정하고 싶은 실장님이 있다 하면 최소 6개월 전에 다들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이렇게 늦게 해도 어떻게든 다 되기는 된다 하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웨딩홀을 고른 기준. 일단 제가 올린 결혼식 관련 브이로그를 보시고 웨딩홀 정보를 알려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저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세상의 모든 아침이라는 곳에 예약을 했었고, 이제 여기는 전문 웨딩홀이 아니라 식당이랑 웨딩홀을 약간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특이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식사를 하러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웨딩 드레스 입은 신부님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 나중에 나도 여기에서 결혼하면 진짜 좋겠다 했었는데, 결혼을 준비할 시기가 와서 제일 먼저 그 식장을 찾아가서 12월 10일 겨울 예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웨딩홀 말고도 뭐 부케, DVD, 스냅 사진 뭐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좀 자세히 알려둘 테니까 그걸로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웨딩 드레스를 고른 기준. 일단 첫 번째 기준은 비싸지 않은 드레스. 결혼식은 인생에 한 번뿐이니까 비싸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작 하루 입는 건데 그렇게 비싼 거를 써야 되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 그 뒤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셀프 웨딩 드레스, 웨딩 원피스 이런 식으로 서치를 해가지고 샵을 찾아서 비교적 저렴한 드레스들 중에서 셀렉을 하게 됐고, 그 중에서 디자인을 제가 선택을 한 기준은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 웨딩 사진을 봤을 때도 최대한 유행 안 타고
무난하면서 살짝의 포인트가 있는 그런 웨딩드레스를 고르게 됐거든요. 드레스도 세대별로 유행을 많이 타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래도 유행 안 타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고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결혼 전에 관리 어떤 거 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피부나 경락 뭐 이런 얼굴에 관련된 관리는 하나도 안 했었는데 딱 하나 관리한 거 바로 어깨. 제가 컴퓨터로 일을 하다 보니까 라운드 숄더가 되게 심하거든요. 결혼식 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걸 덮여야 된다 해서 요가랑 필라테스 두 개 동시에 하면서 최대한 예쁜 어깨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 체형 관리를 하기를 진짜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웨딩드레스가 실제로 입으면 진짜 무겁거든요, 여러분. 안 그래도 막 무겁고 불편한 그 웨딩드레스를 심지어 코르셋으로 쫙 조여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라운드 숄더인데 힘들어서 계속 몸이 이렇게 되니까 더 이 체형이 구부정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식 당일날이 돼서도 와, 이 어깨 조금이라도 덮여놓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결혼식 하기 최소 6개월 전에는 이 체형 관리, 어깨 라인 관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결혼식 할 때 꼭 해야 되는 거, 추천하는 거, 이건 굳이 비추천하는 거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꼭 해야 되는 거는 결혼식 DVD 너무 추천드려요. 사실 제가 DVD를 예약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저는 유튜버잖아요. 아무래도 결혼식 당일날에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브이로그를 많이 못 찍을 것 같은데 업체에서 DVD 촬영을 해주시면 그걸 내가 또 받아가지고 편집할 때 쓸 수가 있으니까 DVD를 꼭 해야겠다라고 정한 게 제일 크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촬영 다 끝나고 완성본을 보니까 제 생각보다 더 디테일하게 저희 그 본식 당일날의 모든 시간들이 너무 예쁘게 담겨있는 거예요. 이렇게 DVD를 남겨두면 오래오래 추억이 되고 꺼내볼 수 있어서 너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DVD는 진짜 정말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스튜디오 담음이라는 곳에서 저희 DVD 촬영을 해주셨고요. 제가 웬만하면 이 결혼식 관련해서 협찬을 하나도 안 받으려고 처음부터 딱 생각을 했는데 유일하게 협찬 받은 곳이 이 담음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일하시는 여자 실장님이 이제 저희 구독자 동생분이신 거예요. 심지어 제가 소녀나라 모델 시절 때부터 쭉 저를 봐오셨던 팬분이어가지고 정말 그 마음, 진심을 담은 장문의 메일을 보내주셔서 그래, 어차피 내가 DVD 예약하려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나를 오랫동안 지켜봐주셨던 우리 동생분이 촬영을 해주시면 더 뜻깊겠다 싶어가지고 DVD 한 곳에서만 딱 촬영 지원을 받았고요. 이건 굳이 좀 비추천하는 거. 이거는 약간 그 DVD랑 연결되는 건데 저는 솔직히 그 웨딩 스냅 사진보다 DVD 캡처하는 게 훨씬 더 제가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굳이 웨딩 촬영을 하지 말고 DVD 찍힌 거에서 내가 예쁜 장면 좀 캡처해가지고 내가 얼굴 포토샵만 이렇게 조금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 사진을 잘 안 열어보게 됐어요. 또 웨딩 스냅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앨범 만들고 싶으면 그 DVD 캡처한 거랑 폰카랑 이것저것 합해가지고 포토북처럼 만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예산이 많거나 난 완전 고화질의 사진을 많이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웨딩 스냅 무조건 하시면 되고, 저처럼 막 사진 욕심 별로 없고 그 순간의 추억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DVD만 하셔도 막 크게 후회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이건 돈 투자하길 잘했다 혹은 이건 좀 아깝다 하는 거. 전 질문이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돈이 관련되니까 또 대답이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제가 다른 데서는 다 예산을 아꼈지만 그래도 딱 하나 투자를 한 게 뭐였냐면 플라워. 제가 꽃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찍었을 때 최대한 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식장 꾸미는 그 기본 비용에서 거의 한 1.5배 정도 더 투자를 해가지고 예쁘고 화려하게 꾸며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같은 식장인데도 불구하고 꽃의 양만으로도 훨씬 예쁘고 고급지게 보이더라고요. 또 꽃이 많으니까 식장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생화 냄새로 식장이 가득 찬 데다가 와주시는 분들마다 식장 너무 예쁘다고 다들 막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아, 진짜 꽃은 정말 투자하기 잘했다. 단 1도 후회 안 하는 지출이었어요. 그리고 투자한 거에 비해 조금 아까웠던 거는 아까 말했던 웨딩 스냅 사진. 내가 너무 사진 욕심이 없어서 그런가? 그날 저희 소속사 디밀 매니저님이 오셔가지고 폰카로 사진을 진짜 많이 찍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냅 사진보다 폰카 사진이 훨씬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처럼 사진 욕심이 막 크게 없으신 분들은 아이폰 스냅 하나만 해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은 결혼 자금 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대략적으로 뭉뚱그려서 알려드리자면 식장 대여비랑 식대
합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고 본식 당일날 메이크업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본식날 스냅 촬영이 150만 원, 드레스 구매랑 수트 대여가 100만 원, 또 저희 집 쪽이 본가가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올라오시는 버스 대절, 간식비 이런 거 해가지고 한 200 정도 나갔고 당일날 식장 꾸미는 꽃이랑 식순지, 뭐 디렉팅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500 정도 나갔어요. 결혼식에 들어간 총 비용은 한 2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부터는 제가 저희 남편 오빠랑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빠랑 같이 한번 답해볼게요, 여러분. 보자. 시작부터 세다. 결혼 준비할 때 가장 좋았던 거랑 싫었던 거. 나 가장 좋았던 거랑 싫었던 거가 똑같은데. 어? 뭐야? 스몰 웨딩인 거. 아 진짜? 왜? 막상 했을 때는 스몰 웨딩이 너무 좋았는데 준비하는 과정도 왜 그냥 일반적인 웨딩 같은 경우는 웨딩 플래너께서 샤샤샤샤 편하게 해버리잖아. 아 그치. 근데 일단 하나하나 다 준비해야 되는 점도 그렇고 분명히 스몰 웨딩을 할 때 동의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동의를 받은 거에 비해서는 제재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어. 이거 진짜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희는 사실 이번에 진행한 것보다 더 스몰로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스몰 웨딩 하겠다고 저희 집에 이야기를 한 순간부터 가족끼리도 좀 막 다투고 그랬었다고 말했잖아요. 요즘 세대 사람들한테는 스몰 웨딩이 좀 익숙하고 크게 막 유별나는 게 아닌데 저희 윗세대,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 스몰 웨딩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좀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양쪽 부모 측에서 허락을 받아도 막상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씩 진행되면서 제재라고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태클이 들어왔다? 약간 태클이 이게 조금씩 들어오긴 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결혼식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가족들이 다 합쳐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부모님들도 저희 의견을 존중을 해주시고 조금씩 절충해서 저희의 이 스몰 웨딩이 만들어진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 말 하려 했냐? 포장하느라 지금 그 회피를 잃었다. 그래서 아무튼 스몰 웨딩이 좋은 점이라 힘든 점이었다. 막상 당일 되니까 인원수는 적어서 좋았지. 전부 다 친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내 삶의 발자취를 한 번씩 돌아보는 느낌. 맞아. 그게 되게 좋더라. 우리 진짜 결혼식 재밌게 잘했지. 그치. 나는 좋았던 거 그거다. 오빠랑 결혼했어요 하고 이제 세상에 진짜 공표를 하잖아. 10년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결혼이라는 그 의미가 그냥 난 좋았어. 싫었던 거는 준비하는 거? 너무 힘들었지. 이거는 근데 스몰 웨딩뿐만 아니라 모든 결혼식이 다 그런 것 같아. 양쪽의 부모의 입장을 서로가 자기가 사이에서 가공해서 안 부딪히게 현명하게 잘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실수가 생기면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결혼식 준비하다가 파혼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 우리 정도면 엄청 잘 조율한 거라고 생각해. 맞아. 확실히 이 양쪽 가족의 입장을 어떻게 둘이 잘 풀어내는지 그게 정말 결혼식의 최고의 큰 숙제 같아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이거는 진짜 제일 힘들었다. 있어? 제일 힘들었다? 나 뭔지 알 것 같아. 나 사진 찍는 거. 와, 정신 나갈 것 같더라. 저는 그래도 옛날에 피팅 모델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는 게 익숙한데 나도 힘들었는데 오빠야는 진짜 오죽할까 싶은 거예요. 웃는 표정을 강제로 하루 종일 하니까 이게 광대뼈가 너무 아프더라고. 결혼식 시작하기 전부터 결혼식 끝날 때까지 진짜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찍더라. 맞아. 나는 제일 힘들었다. 난 드레스 입는 거. 진짜 힘들겠다. 드레스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안 그래도 제가 평소에 옷 스타일이 막 원피스 이런 거보다는 완전 캐주얼한 스타일로 많이 입잖아요. 맨날 와이드 팬츠 입고 하다가 와, 그 코르셋이 진짜 너무 힘들었어. 힘들만 하지. 결혼식 준비하시는 분들 웨딩 사진 찍는 거랑 드레스 입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거 진짜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좀 이제 희망차게 가자. 결혼 후 가장 달라진 점. 나는 크게 달라진 거는 없고 굳이 달라진 거 하나 꼽자면 그 여보 영상 내가 번역할 때 남자친구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즘에는 남편이라고 붙이거든. 애초에 연애한 지도 오래됐고 같이 산 지도 좀 됐으니까. 그럼 이거 이어서 이거 해야겠다. 우리가 결혼 전에 동거를 했잖아. 혼전 동거를 하고 결혼을 한 입장에서 혼전 동거를 추천을 하는지. 적극 추천. 적극 추천. 저도 진짜 같이 살아보고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애할 때랑은 다른 모습이 매일매일 나타나는 수준이거든요. 내가 몰랐던 모습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고 서로가 다른 생활 습관에서 오는 트러블을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한데 동거를 미리 함으로써 그런 문제들을 최대한 다 해결해 놓고 결혼을 하는 거다 보니까 확실히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트러블이 더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 둘 다 정말 혼전 동거를 적극 추천드려요. 이제 마지막 질문. 2세 계획 언제쯤으로 생각하는지. 나는 여보가 낳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오빠는 항상 그래요. 내가 낳고 싶으면 낳고 내가 낳기 싫으면 낳지 말고 내가 5명 낳고 싶으면 5명 낳고. 근데 5명은 좀 많긴 한데. 아 그래? 저번에 그랬잖아. 내가 막 10명 낳자고 하면 어쩔 거냐고 하니까 낳는다며. 그래 나. 오빠는 전적으로 제 의견에 믿고 따라와주는 그런 편이고 지금 생각으로는 30쯤에 예쁜 아이 1명 낳아가지고 잘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짠!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 결혼식에 관련된 Q&A는 끝이 났고요. 이제 결혼식도 끝났겠다. 올 한 해는 작년보다 조금 소홀히 했었던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외여행도 여러 군데 많이 다니면서 또 열심히 생활해 볼 테니까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생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동생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